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피규어 리뷰 채널 운영을 하면서 피규어 리뷰 방송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오늘은 피규어 방송 말고 좀 다른 방송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년 정도 어른이 TV라는 이름으로 이제 피규어 리뷰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900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른 방송하고 좀 이제 다르다 뭐 이런 평가도 내려주셨고, 제 방송을 고정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피규어라는 컨텐츠만 가지고는 구독자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대상을 늘리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전부터 좀 제가 올리는 컨텐츠를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취미로 또 집에서 비트 메이킹을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정말 그냥 집에서 별 장비 없이 힙합 음악 비트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같이 노하우를 공유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이제 비트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우선은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뭐 미디 시퀀싱이나 이제 뭐 홈 스튜디오에서 뭐 비트 만드는 방법, 뭐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볼 때하고 제 영상을 볼 때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이렇게 방법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우선 저는 음악을 정식적으로 공부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19살 때부터 혼자서 인터넷 찾아가면서 이제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한 약 20년 가량을 그렇게 미디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악에는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들은 있지, 당연히 이론들은 있는데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르다고 해서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보컬에다가 뭐 기타 이펙터를 건다든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만들어낸 소리를 남한테 들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면 이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 방법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그 방법을 취하시면 되고요. 이건 내가 하는 거랑 다른데, 이건 좀 틀린 방법 같은데, 이러면 그렇게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뭐 여러 음악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 뭐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동안 쭉 했었는데, 자주 올라오는 이제 질문들 중에 특히 이제 음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크랙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을 받고 쉽게 쉽게 구해서 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윈도우까지도 보통 이제 컴퓨터 사면은 대부분 그냥 깔아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공짜라는 인식이 있어요. 원래 그냥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죠.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처음 이제 음악 시작을 할 때는 그런 크랙판을 많이 다운받아서 썼고요. 지금도 깔려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그런 크랙판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저는 다 정품으로 바꾸는 중이에요. 이게 어느 날인가 이제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뭔가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음악 컨텐츠를 가지고 그걸로 남한테서 돈을 받는 입장이 될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그렇게 노력이 들어간 어떤 뭐 프로그램, 뭐 앱, 이런 거를 내가 공짜로 아무 죄책감 없이 쓴다라는 게 습관이 됐을 때, 나는 과연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못하겠죠. 양아치죠.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웹 센츄럴이라든지 아이락 매니저라든지 이런 거 보이시죠? 저는 대부분 제가 쓰는 음악 프로그램들이나 VSTI들을 거의 대부분 정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 FL 시퀀서도 정품이고요. 컨탁이라든지 네이티브 다 정품으로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 오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교체를 아직 못한 것들, 워낙 비싸가지고, 예, 교체를 아직 못한 게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세일이나 이런 거 노려가지고 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교체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만 트랙 어디서 구하냐고는 절대로 묻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댓글 질문이 올라와도 저는 일절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80년대생이거든요. 예,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음악들은 거의 이제 90년대 골든에라 시대의 음악들을 많이 듣고 그런 음악들을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힙합이라는 게 트렌드가 변하죠. 그러다 보니 요새는 이제 렛쉿이나 뭐 붐백 아니고 렛쉿이나 이제 트랩 예, 뭐 이런 음악들이 많이 강세인데 물론 이제 그런 음악 스타일을 만들 줄 모르는 거는 아닌데 잘 안 만들어요. 제 귀에 안 맞아요. 저는 대부분 하복,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죠. 막딥의 하복, DJ 프리미어, 갱스타의 DJ 프리미어 뭐 이런 동부 힙합들, 이스트코스트 힙합들을 듣고 자랐고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샘플링 위주의 그런 붐백 비트를 자주 만듭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제가 다루는 영상은 그런 붐백 비트를 만드는 것에 좀 치중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 치중이 돼 있다고 해도 어떤 이제 뭐 시퀀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취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이제 아티스트라고 해서 붐백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다시 이제 뭐 붐백과 다시 섞여가지고 뭐 붐트랩이라는 게 유행하기도 하고 또 혹은 미국에 있는 그런 래퍼들 중에서도 붐백을 하는 래퍼들이 있죠. 뭐 조이 배드에스라든지 예, 붐백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셔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시퀀서를 처음 이제 키면서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지금 뭐 어떤 샘플을 쓸 것인지 어떤 곡을 만들 것인지 전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제 피규어 채널 말고 이런 비트메이킹 영상하고 이제 요리 채널을 따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자취생 생존기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피규어 외에 방송을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쓸 수 있는 로고 음악이 따로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4마디 로고 음악을 좀 간단하게 같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FL을 켰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계속 쭉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채널 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FL을 처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켜서 시작을 하면은 아마 그 데모곡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데모곡이 귀찮잖아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편한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이쪽에 파일, 여기를 보면 이제 파일이라고 있죠. 그 파일을 들어가시면 New from Template이라고 있어요. New from Template. 여기에 미니멀을 들어가시면요. Empty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제 대략적인 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채널 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샘플이나 악기가 올라가는 공간이에요. 이쪽은 믹서창, 여기는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곡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각종 플러그인이나 뭐 샘플들을 볼 수 있는 트리입니다. 예, 브라우저 트리.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샘플들을 샘플 사운드라고 폴더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 트리에다가 이 브라우저 트리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기서 F10번을 누르면요 세팅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파일을 가면은 폴더를 추가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 사운드 그렇게 모아놓은 거나 mp3 모아놓은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딱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여기 추가가 되면은 당연히 여기 그 트리에도 보이게 됩니다. 이 FL이 좋은 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하시면은 음악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음악계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뭐 작업실 있죠. 녹음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컴퓨터가 이제 두 개로 나뉘죠. IBM하고 맥으로 나뉘죠. 옛날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음악 작업이나 캐드 작업 같이 좀 고성능을 요하는 전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맥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맥이 비싸잖아. 맥이랑 프로툴이랑 같이 이렇게 환경을 많이 녹음실에서 꾸며 놓으셨었는데 그게 비싸다 보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가 되기 약간 전에 2000년대 초반이 맞죠? 예, 2000년대 초반에 스테인버그사에서 이제 컴퓨터가 좀 약간 이제 성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VST라고 하는 이제 가상악기, 가상 이펙터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꼭 맥이 아니더라도 IBM으로도 어떤 실시간 녹음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IBM으로 작업실을 많이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큐베이스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맥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직 많이 쓰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음악을 처음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뭐 나는 작업실에 그렇게 갈 거야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랑 교류도 많이 할 거고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은 큐베이스나 로직을 배우시는 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써왔던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질문이 생겼을 때 다 대답을 구하기가 쉬워요.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업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케이크워크를 썼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워크의 업그레이드판이 소나를 잠깐 썼다가 큐베이스로 잠깐 갈아탔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FL을 쓰고 있는데요. 왜 FL을 쓰느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퀀서들이 다 비슷비슷해졌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디 시퀀싱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었어요.
어차피 그 VST 기술 자체가 큐베이스의 기술이기 때문에 미디 시퀀싱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하는 음악은 이제 힙합 음악이잖아요. 이런 샘플을 다루는 음악이잖아요. 오디오 에디팅 기능이 개판이었어요. 너무 불편해. 큐베이스에서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은 컨탁이나 배터리처럼 따로 샘플러를 불러다가 써야 되고, 그만큼 리소스 많이 잡아먹고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 FL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물론 스튜디오 원이나 에이블턴 라이브도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패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샘플을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놓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올려놓고서는 만든 룹을 갖다가 이렇게 패턴이라는 걸로 조립을 해가지고 곡을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곡 중간에 뭔가 내가 다른 변화를 줘야 될 때 다른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면 되거든. 그런 곡을 구성하거나 하는 게 너무 편해요, 큐베이스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제 작업 방식에는 FL이 더 맞고, 실제로 큐베이스로 같은 방식을 작업했을 때 약 2단계 정도 방식이 줄어듭니다. 제가 해야 되는 스텝이 줄어들어요, 작업이. 그래서 저는 FL을 지금 한 10년째 쓰고 있어요. 정품이고요. 제 이름 찍혀있죠. 정품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보시면, 우선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곡의 속도를 결정하는 곳인데, 지금 140이 디폴트예요. 140이면 너무 빨라요. 140 정도면 여러분들이 예지간히 듣는 일렉이 보통 이 정도고요. 요새 유행하는 트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140에서 160 정도를 잡습니다만, 속도 들어보면요 이 정도거든요. 둥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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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빠빠, 그죠? 애지간한 일렉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배 비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분배 같은 경우는 보통은 85에서 100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맙딥 음악들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90에서 92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스피드를 내려서 92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속도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샘플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샘플, 아까 그 브라우저 올려놓은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쓸 수 있는 샘플들을 이렇게 다 단음으로 잘라놓은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따로 갖고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옛날 이제 소울이나 뭐 펑크 뭐 이런 음악들에서 이제 한 음씩 나오는 걸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고, 뭐 샘플 CD에서 이제 가져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옛날 느낌의 이런 샘플들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밑에 바이닐 사운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하이햇이 껴있는, 다른 소리가 껴있는 소리들은 조금 쓰기 안 좋아요. 느낌은 좀 살지만 쓰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이, 옛날 소리들이 있죠. 이 중에 괜찮은 소리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봅시다. 약간 묵직하면서 좋네요. 이 소리 쓸게요. 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쓱 드래그해서 올려놓으면 여기에 샘플이 올라가요. 채널 렉에 샘플이 올라가고요. 눌러보면 1번 트랙, 믹서 1번 트랙에 연결이 돼 있죠. 보면요, 이게 뒤가 약간 스카는 잡음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런 바이닐 느낌을 좋아합니다만, 잡음이 이렇게 원소스부터 껴있으면 나중에 믹싱할 때 고라파져요. 잡음이 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소리는 죽여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요, 뒤에 소리가 죽어요. 여기 평탄화됐죠. 여기가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쓸 거고요. 이게 지금은 한 번만 눌러도 이 전체를 다 플레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표 길이에 따라서 플레이가 덜 되게끔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서 두 번째 칸을 가면요, 엔벨롭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테이거든요. 얘를 확 당겨줍니다. 그러면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는데, 얘를 늘려주면요, 바로 소리가 안 나고 늘어난 만큼, 이만큼 늘어난 만큼 소리가 밀려서 나요. 얘는 킥이니까 밀릴 필요가 없으니까 확 당겨주고, 홀드는 소리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예요. 근데 어차피 킥은 짧기 때문에 지속이 많이 될 필요가 없어요. 놔두고, DK는 지속된 소리가 얼마나 남아있을 거냐예요. 얘도 킥이니까 남아있을 필요 없죠. 깎아주고, 서스테인도 그 잔향의 정도입니다. 얘도 없어도 되고, 릴리즈는 소리를 얼마나 지속시켰다가 풀어줄 거냐, 얘도 없어도 돼요. 그러면 내가 누르는 길이만큼만 킥 소리가 납니다.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네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스네어도 이렇게 각종 스네어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네어들인데, 요새 저는 이제 스네어보다는 요런 림샷 계열, 스틱이죠, 스틱. 요런 림샷 계열에 좀 이상하게 빠졌어요. 약간 탁 하는 느낌. 림샷을 쓸 거예요. 2번에다가 맞춰주고 림샷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림샷도
보면은 여기가 이만큼이 떠 있잖아요. 정박의 소리가 나질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걸 조금 당길 거예요. 당기고 뒤에 약간 잡음 들어가는 것도 얘도 깎아주고요. 얘도 소리가 길 필요가 없어서 바로 딱 짧게 끊어지게끔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조금 섞어서 쓸 건데 박수 소리를 섞을 거예요. 클랩이죠. 요새 이제 그 트랩에서 많이 들리는 그런 클랩이죠. 네. 얘를 같이 섞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도 뒤에 소리를 죽여주고 너무 죽였네요. 적당히 다듬어 줄 거고요. 근데 얘랑 같이 나면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렇게 같이 난다 그러면 섞여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가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딜레이를 약간 줄 거예요. 아주 살짝. 이 딜레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이셨어요? 이만큼을 줬는데 눌렀는데 소리가 바로 안 나고 휙 하고 나다 말죠. 그 소리를 약간 밀어서 내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눌렀던 그 타이밍보다. 그래서 이걸 약간만 주면요. 얘가 정박에 딱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 림샷의 소리도 같이 들리면서 클랩 소리도 살릴 수 있게끔 레이어를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클랩을 놓고 그 다음이 하이햇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하이햇은 이렇게 위에서 그 리듬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는 이런 느낌의 하이햇이 되게 저는 좀 잡음 섞여 있는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느낌. 이것도 너무 섞여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역시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어요. 저는 드럼을 먼저 만들거든요. 이거는 만드는 사람의 뭐 습관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드럼을 먼저 찍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이 되는 드럼을 좀 찍어 볼 건데요. 우선은 그 전에 얘네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름들을 채널에 이름들을 붙여줄 거예요. 우선 1번은 킥이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위에 보면 리네임, 컬러 앤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놓고 킥, 두 번째 거는 림샷, 세 번째 거는 클랩, 네 번째 거는 하이햇 구분을 해주고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힙합 비트다, 뭐 혹은 뭐 박자다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쿵쿵딱이죠. 쿵쿵딱, 쿵쿵딱.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비트가 나오죠. 여기다 이제 하이햇이 착착착착착착착착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 엇박도 하나 넣어볼게요. 퉁탕 퉁퉁탕 투둥퉁탕 투둥퉁탕.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하이햇 여기 두 개가 레벨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이 하이햇 소스가 스테레오라는 거거든요. 왼쪽 오른쪽 채널이 소리가 서로 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음악을 하잖아요. 이 디지털이잖아요. 컴퓨터 음악이. 이게 이제 힙합에서 드럼, 리듬 다이의 역할은요. 중앙에서 그 곡의 무게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햇이 굳이 스테레오여야 될 이유도 없고, 그죠? 하이햇을 치는데 물론 실제로 드럼을 친다 그러면 하이햇이 뭐 약간 이제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하이햇을 치겠지만 그거에 따라 이걸 뭐 펜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모노 소스로 놓고 써요. 전자음악이잖아. 이렇게 일단 놓고 지금 이제 보면 기본적인 비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리들이 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드럼을 쳤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사람이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휴머나이즈, 그러니까 리듬감을 이제 좀 형성을 해줘야 돼요. 이건 너무 기계 같잖아.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힙합에서 얘기하는 그루브라고 하는 거는 음의 강약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강약, 중강약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채널에 찍혀 있는 음표들의 강약, 이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강약인데 얼마나 세게 치느냐예요. 요거를 우리가 처음 배웠던 강약 중강약처럼 강약 중강약 바꿔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엇박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내가 킥드럼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둥둥 두둥둥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여기도 약해야 되겠죠. 약하게 이렇게 좀 그려줘요. 그러면 강약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스네어 같은 경우도 저는 스네어는 만땅으로 일단 칩니다. 뒤에 강세는 좀 세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요. 이제 하이에 또 강세가 좀 있어야 되겠죠. 얘도 착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이미지에 따라서. 이러면 이제 강약이 생기면서 좀 더 리듬감이 생기죠. 이렇게 놓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작업을 더 하는데 뭐냐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쪽에 이제 내가 커서를 위치한 곳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메인 스윙이라고 나오거든요. 메인 스윙. 이게 뭐냐 하면요. 요 부분을 봐주세요. 얘만 솔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킥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스윙 값을 확 올리면요.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당땅 다당땅 이렇게 되는데 스윙 값을 확 주면 두둥둥 둥둥 둥둥 여기랑 여기 사이가 더 급해지죠. 이걸 실제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리드가 있잖아요. 예. 이게 한 마디를 이제 네 박으로 쪼개놓은 건데 정박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박으로 가는 거를 이만큼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면 이렇게 리듬이 더 생기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밀어도 되지만, 예, 그래도 되지만 얘를 올려주면은 얘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찍혀있는 그 음표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되게 편리한 기능이죠. 저는 이걸로 그냥 쓱 올려갖고 대충 제 느낌에 맞게 써요. 리듬이 더 생겼죠. 기능이 있으면 기능을 쓰세요. 예, 굳이 복잡하게 뭐 다른 거 머리 아프게 잡고 있지 말고 있는 기능을 쓰세요. 그게 영리한 겁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클랩도 안 찍어놨네요. 클랩도 만땅으로 줄게요.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리듬과 그루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뭐를 하냐면 이제 곡을 만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소리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믹싱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하면서 소리를 어느 정도씩 잡고 가요.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드럼 다이의 소리를 좀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럼은 모든 곡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이제 다른 악기들을 쌓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믹싱을 이렇게 하면요. 드럼에 이제 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제 베이스도 나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볼륨 있잖아요.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이 볼륨의 절반 이상을 드럼이 다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만들어 줘야 나머지 빈 공간들의 나머지 소리들을 좀 쪄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드럼 소리를 미리 좀 잡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빈 채널, 믹서 창에서 빈 채널에다가 놓고요. Alt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요.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킹 옆에다가 빈 트랙을 3개를 일단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냐면 이 원래 소스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요 옆쪽으로 보내가지고 킥을 다시 재조합을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요 킥 소리를 조금 다듬을게요. 지금 이 믹서 창에서 이쪽 부분 여기를 보시면 슬러시라고 있죠. 10개까지. 여기가 이제 이 채널에 이펙터를 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킥에다가 저는 일단은 이퀄라이저를 하나 걸 겁니다. 닥쳐 시리야.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종료. 시리 종료. 뭘 건강해. 씨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시리가 켜졌어요.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FL에서 제공하는 파라메틱 EQ를 쓰는데요. 이게 되게 기본 EQ인데도 되게 좋아요. 이게 보면 이 킥 소리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분포도를 그래픽으로 딱 눈에 보이게끔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이 킥 소리를 만들어내는 메인 주파수는 여기에다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소리가, 여기가 색이 제일 진하잖아요. 그리고 저음역대는 거의 없고 중음과 고음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듣는 소리나 거의 없는 소리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소리를 없애줍니다. 아예 저음역대는 깎아버려요. 이 EQ에 여기 모양 있는 데다 놓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면 EQ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요 모양으로 놓으면요, 2포인트 이상 나오는 소리는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 먹은 소리가 나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킥은 뒤에 약간 바스라지는 소리가 아이덴티티거든요. 특징이거든요. 그 소리가 좋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까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깐 만큼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약간 살릴 거예요. 살려줬어요. 일단 킥을 하나 걸어서, EQ를 하나 걸어서 소리를 조금 다듬어 줬고요. 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소리가 나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스터 단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2번 채널로도 보냈어요. 그러면 같은 소리가 나오죠. 2번 채널에서는 뭘 할 거냐 하면 이름을 먼저 써줄게요. 이게 옛날 그 펑크 음악이나 이런 데서 딴 소리다 보니까 퉁 하고 치는 느낌이 좀 약해요. 댐핑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해서 치는 느낌을 좀 강조할 거예요. 뭘 쓸 거냐 하면 여기다가 트랜지언트 디자이너라는 걸 걸 건데요. SPL에서 나온 플러그인이죠. 일종의 컴프레서예요. 보시면은 이제 어택과 서스테인 이렇게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요, 샌드로 보낼게요. 얘를 들어보면요, 지금 원소스를 죽이고선 얘만 듣는 거예요. 얘만 들어보면 이 어택을 올리면요, 치는 느낌이 강해지죠. 그죠? 네. 이 서스테인을 올리면 뒤가 소리가 남아요. 서스테인은 소리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거든요. 그래서 서스테인은 필요 없고 어택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퍽 치는 소리가 느낌이 세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불이 뜨거든요. 빨간불 뜨면 안 돼요. 얘를 빨간불 안 뜰 때까지 내려줍니다. 저건 이제 디지털적으로 오류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원소스에다가 더 강한 소리가 가미가 됐죠. 그리고 나서 샌드를 하나 더 걸 거예요. 어디로 보낼 거냐 하면 여기는 킥 컴프라고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킥에다가 컴프레서를 하나를 매길 건데, 이 컴프레서를 저는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물론 이제 음압도 높아야 되겠지만 저 킥에다가 어떤 채색, 질감 표현을 조금 더 하고 싶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컴프레서 중에 하나인 SSL 컴프라는 게 있어요. 얘를 걸어주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컴프를 복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옛날 이제 아날로그 악기들은 그 전자회로적으로 뭔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이제 어떤 잡음, 전자 잡음이 좀 있었어요. 그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컴프를 되게 좋아해요. 이 느낌을 되게 투박하게 뭔가 소리를 올려주거든요. 보면 그죠? 릴리즈는 저는 그냥 오토로 알아서 조절하게끔 놔주고요. 킥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살짝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놔주고 메이크업 게인을 좀 줍니다. 그러면 지금
원소스하고 어택이 강조된 소리, 컴프 먹은 소리가 세 개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한꺼번에 묶을 거예요. 얘를 샌드를 하나 더 걸어서 투게더로 해서 보내면 얘도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 킥 원소스하고 어택 강조된 거하고 컴프하고 이 세 가지 소리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이제 강조된 킥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다가는 지금 이 새 채널들을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질감의 통일을 위해서 컴프를 하나 더 겁니다. SSL 컴프를 하나 살짝 더 걸어서 질감 표현을 좀 더 해줄게요. 오케이. 하나 걸었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스네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네어들도 동일하게 채널을 따로 갖고 올 거예요. 가지고 와서 얘도 보면 일단은 사운드를 잡을게요. 이 림샷 같은 경우는 저음이 하나도 없죠. 필요 없죠. 싹 깎아서 소리를 해치지 않을 정도만 깎아주고요. 이쪽도 고음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없죠. 죽여주고 얘는 치는 소리가 대체로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클랩을 볼게요. 클랩도 보면은 저음이 없죠. 없어요. 얘도 보면 치는 소리가 요쯤에 몰려있죠. 2154 요쯤에 몰려있는데, 그럼 림이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아마 이게 겹칠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얘가 이제 림이고 얘가 클랩인데 1939 2154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제 림은 치는 느낌을 내가 주고 싶었던 거니까 그럼 1939를 클랩에서 포기를 합시다. 1939를 포기를 해주고 대신에 좀 착하는 느낌을 살릴 거니까 그거를 클랩에서 세워줄 거예요. 3674 정도를 세워주고 대신 여기는 3674를 포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치는 느낌 림샷은 살면서 클랩의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레이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해놓고 나서 이 림도 지금 보면은 스테레오죠. 얘도 스테레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림에는 또 어택을 조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일하게 샌드 걸어서 옆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림 어택이 되겠죠. 트랜지언트 디자이너
어택을 올려주고 샌드가 안 걸렸나? 네, 걸렸죠. 그러면 어택이 살아있는 림샷이 됐어요. 이 클랩도 약간 좀 약하죠, 소리가. 같이 갑시다. 귀찮으니까. 얘도 샌드 따로 걸어서 여기로 보낼게요. 그럼 얘는 클랩과 샌드에 클랩과 림의 어택을 다 담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컴프도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스네어 컴프로 한꺼번에 걸게요. 역시 동일하게 두 가지를 다 이쪽으로 뺍니다. 클랩이랑 원소스를 다 또 이쪽으로 빼서 역시 소리를 보내지 않고 샌드로 보낼 거예요. 굳이 샌드로 보내는 이유는 이 샌드로 보내게 되면요, 이 소리와 상관없이 소리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컴프를 하나 걸어줍시다. 클랩도 여기다가 보내고 역시 샌드로 보냈죠. 그럼 이제 얘도 이 킥투게더처럼 다 하나로 채널을 묶어가지고 한 채널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들 다 빼버리고요, 다 여기로 연결할 겁니다. 클랩도 이 어택을 두 개 받고 있어서 헷갈리니까 그냥 SD ATT로 해야 되겠네. 그럼 클랩도 샌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4개의 트랙을 다 한꺼번에 모은 SD 투게더라는 채널이 하나가 생겼고요. 이 클랩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클랩을 좀 소스를 바꿀게요. 얘로 바꿀까? 이사파로 요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D 투게더라는 곳으로 하나를 합쳐놨고, 저는 이제 여기 이 스네어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뭘 하나 걸어주냐 하면 클리퍼라는 게 있어요. 이 클리퍼를 살짝 걸어주면요, 올리면 음압이 세져요. 세지면서 리미터까지 같이 걸려서 좀 더 크리스피한 느낌을 낼 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클리퍼를 하나 더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햇이죠. 하이햇도 보시면은 얘는 굉장히 약한 하이햇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노멀라이즈를 하면 커집니다. 보시면 어차피 이 밑에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다 까주고요. 위에도 너무 많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까주고 약간만 올려줍니다. 살짝만 하이의 느낌이 나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바로 뭐 따로 채널 잡기 귀찮으니까 바로 살짝만 걸게요. 이런 식으로 다 걸었으면 얘네를 하나로 모을 거예요. 드럼 투게더라는 걸로 하나로 또 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인 드럼량을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얘를 드럼 쪽으로 빼고, 얘도 드럼 쪽으로 빼고, 얘도 드럼 쪽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다 이제 이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드럼 볼륨을 전체적으로. 그러고서는 이 통합적인 드럼 채널에다 뭘 걸 거냐면 튜브 애넨서라는 게 있어요. 얘를 걸어주면요 볼륨이 엄청 커지거든요. 진공관 이펙터인데 일종의 뭐 고음부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저음부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튜브 애넨서를 걸어서 전체적인 음량이나 음압을 좀 많이 높여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전체적인 음압이 마이너스 3dB이 안 넘게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0dB로부터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음악이 이제 다른 악기가 들어갈 때 공간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마스터링 할 때 음압을 키워줄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드럼 디자인이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바꿔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루브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멜로디 라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 전에 우선은 저장을 먼저 해놓습니다. 저장은 반드시 습관화 돼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여러가지 이렇게 뭐 VSTI들이나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악기들이. 하여튼 뭐 여러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뭐 제가 정품으로 산 뭐 매시브라든지 이런 거는 사두면 편하죠. 매시브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잘 써먹는 악기죠. 저도 이제 이런 신디사이저 악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사일런스 원이라든지 이것도 제 정품으로 샀죠. 제 이름 보이시죠? 라이센스 2. 뉴 버전 나왔다고 자꾸 사래. 근데 이 뉴 버전이 더럽게 비싸요. 당분간 못 살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쓰니까. 아무튼 저도 이렇게 악기들이 있는데, 다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디사이저 소리 자체를 잘 안 써요. 저는 샘플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노래 같은 거 듣다가 괜찮을 것 같다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해놔요. 뭐 이런 기타룩 같은 것도 저장해놓고, 공포 영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재즈 음악 듣다가 이제 괜찮은 것들, 뭐 EP들 다 한음한음씩 제가 다 잘라가지고 라이브러리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그 샘플 디깅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뭐 데어데블 주제가, 이건 아이언맨 주제가, 이거는 영화 초록물고기 보다가 그 배경음악이 좋아가지고 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로트,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었어도 옛날 트로트에서 자른 건데요. 김추자 선생님의 석양이라는 노래. 되게 힙합이거든요. 왜냐면 이 시대 때 노래가 미8군에서 나왔던 노래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의 근원은 다 미8군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국 정통 블루스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트로트에서 자르는 게 진짜 옛날 느낌 힙합, 뭐 큐비 사운드 같은 거 내는데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본인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다 보면 이렇게 광고 올라오는 게 그런 음악 샘플들 광고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한두 개씩 사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여기 나바 사운드의 로우파이 멜로디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딱 이 BPM대로 맞춰가지고 노래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로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제가 이거 다 12,000원인가? 돈 주고 샀거든요. 제가 필요하면 그냥 이거는 저는 로열티 프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마음에 드는 소리를 이렇게 골라야겠죠. 이것도 되게 괜찮네. 이 우는 EP 소리 되게 좋죠. 요 느낌이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걸 가져다 쓸 건데, 예전에는 저 이제 처음 음악 했을 때는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의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샘플링은 원래 있던 곡에서 그대로 따라 쓰는 거 이퀄 표절. 샘플링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오기가 생긴 거야. 니들이 그렇게 잘났으면은 내가 곡 어디서 땄는지 알아맞혀봐. 그래가지고 남이 모르게 샘플링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쓸 거냐 하면요,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디트 인 오디오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거 가져오면 FL의 자랑 에디슨이라고 하는, 에디슨 오디오 편집기로 불러집니다. 여기서 우선은요, 우클릭을 하시면 스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냅을 보면 스냅 투 제로 크로싱, 요거 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왜 여기다 클릭을 하냐 하면, 제로 크로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창을 보시면은 요 중앙선 있죠. 요 중앙이 0데시벨이고 이게 이제 파형이에요. 파형들이 짜잘한 파형들인데, 좀 확대해서 보면 파형들이잖아요. 중앙에 이렇게 검은 선이 있고 이게 0데시벨인데요. 내가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를 거예요. 자를 건데, 파형들을 보면, 파형이라는 거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서도 배운 것처럼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0데시벨 점에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맞닿아 있지 않은 점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점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대충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잘랐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긁어버리면요, 0데시벨에 맞닿아 있지 않은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저 수많은 점들 중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 부분을 잘랐을 때요, 잘린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리질 않아가지고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제로 크로싱을 선택을 해줘야 0데시벨에 딱 맞닿아가지고 자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소리가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앞부분, 요거를 쓸 건데요, 이걸 이렇게 내가 자를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한 상태로 그대로 끌어다가 채널 렉에다 던지면 이 부분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요거를 12번에다가 놓고 피아노, 그럼 이제 얘를 가져왔죠. 근데 얘도 한 번 누르면 소리가 끝까지 플레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좀 뚝뚝 끊기는 플레이를 원하기 때문에 얘도 다듬어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누른 길이만큼만 플레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 놓고 일단 찍어보면 어느 정도의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이대로 써도 괜찮은데
재미가 좀 없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요거를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리버스라고 있죠. 요새 이제 이런 걸 로파이라고 하던데 저는 뭐 로파이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요걸 누르면요 소리가 거꾸로 재생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소리 지속되는 걸 좀 늘려주고요. 앞이 너무 기니까 얘를 당길 거예요. 조금 뒤로 당겨주면 충분히 긴 소리가 나오죠. 느낌 괜찮죠? 되게. 그리고 얘도 이퀄라이징을 좀 합시다. 그러면 얘도 저음이 없죠. 필요 없죠. 싹 잘라버리고 고음도 없으니까 고음도 어느 정도 까주고요. 사실 이렇게 EQ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팹 필터라는 게 있어요. 팹 필터 세턴이라는 걸 걸면요 이 주파수 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싹 죽여버리고 이 부분도 싹 죽여버리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구성 성분을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저음이 팹 필터가 없으면 조금 먹먹해지는 좀 느낌이 있어서 아예 이걸로 아예 확 다 걸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각각의 저기마다 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걸어줄 수 있어요. 좀 더 따스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걸어놓고 요새 이제 로파이라고 하면 소리를 많이 망가뜨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쓰는 이펙터들 중에 크레이머 그러니까 웨이브 번들 중에 크레이머 테이프 스테레오라는 게 있어요. 얘를 걸어주면은 이게 이제 옛날 테이프 릴 테이프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나게 해주는 이펙터인데 저는 이 중에 어쿠스틱 기타 슬랩 딜레이라는 프리셋을 땡겨요. 그러면 드럼 빼고 들을게요. 여기 이제 피드백을 약간 올려주면요 뒤로 약간 잔향이 생기죠. 울먹울먹하는 테이프가 운 것 같은. 그리고 여기 이제 와우 플라터라는 부분 이 부분을 올려주면 소리가 울어요. 그리고 입력 레벨도 조금 높여줍니다. 싹 하는 지금 잡음이 커서 더 줄일게요. 딱 그 소리만 살아나게. 여기다 튜브를 걸었더니 그렇구나. 요 정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울먹울먹 하면서 괜찮은 느낌의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저쪽으로 보낼 거예요. 일로 보내서 이름을 바꿉시다. 피아노 EFX. 그러면 양쪽으로 소리가 나가게 되는데, 여기다가 코러스를 걸어서 조금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이 FL 그냥 기본 코러스에 Fat Clean이라는 걸 걸면 소리가 약간 더 풍성해지거든요. 여기다가 역시 기본 딜레이에 보면 핑퐁 딜레이가 있어요. 이거를 걸면 핑퐁 딜레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럼 소리가 이제 양쪽으로 울어버리죠. 뒤에서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으로 소리가, 그래서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버브까지 걸 거예요. 리버브를 걸어주면요, 이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버브인데, 버브를 건 다음에 이 버브가 조금 텁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버브에 EQ를 걸어서 중간치를 날릴 거예요. 중간치를 날려버리고, 버브에도 약간 고음역대가 있잖아요. 이 고음역대를 확 올려서 이 버브 자체를 저 공중으로 띄워버릴 거예요. 저 우주로 날아가게. 느낌이 그냥 막 저 우주를 유영하는 그런 느낌이 나게 확 날려버릴 거예요. 뒤에서 막 찰랑거리면서 우주로 날아가는 느낌이 나게. 그럼 이제 이 원음의 소리하고 이 뒤에 있는 소리를 배율을 내가 바꾸면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고, 반대로 뒤에서 약간만 찰랑거리는 느낌도 낼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악기는 한 개밖에 안 썼지만 뒤에 공간이 생겨버리면서 공간감이 확 차는 느낌의 이제 곡이 되죠. 저는 악기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악기마다 그 소리 나눠주는 게 되게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베이스가 없으면은 좀 허전하죠. 그래서 베이스도 낄 건데, 베이스도 가상악기가 아니라 저는 샘플을 쓸 겁니다. 잘라놓은 이제 샘플들이 좀 있어서 보시면은 뭐 베이스 단음, 요거 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얘를 쓸게요. 얘를 이제 14번에다가 끌어오고요. 이름도 베이스 바꿔줍니다. 근데 얘도요, 보면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이제 소리를 단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샘플이잖아요. 샘플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스테레오기도 하고, 샘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래 음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원래 음을 찾는 방법은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역시 에디트 인 오디오 에디터로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에디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에디슨에서 역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레전이라는 곳을 보시면 여기에 Detect Pitch Regions라는 게 있어요. Detect Pitch Regions.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샘플의 피치를 찾아주는데, 얘는 다행히도 이게 도가 맞네요. C3 도가 맞네요. 여기 이렇게 단음 샘플에 저기가 표시가 돼요. 얘는 도가 맞으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맞는 소리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 소리는 이게 근음이죠. 이게 도죠.
저는 베이스 복잡하게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찍어 놓고, 역시 이것도 이퀄라이저로 한번 봅니다. 위에는 필요 없죠. 여기 밑에도 거의 없죠. 베이스를 보면 지금 이 베이스 음을 이루는 건 두 부분이에요. 여기하고 여기인데, 일단 여기를 올려줘야 되겠죠. 47, 8 정도. 근데 이게 베이스부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이제 킥을 같이 가볼게요. 킥,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랑 같이 보면, 둘 다 저음부기 때문에 음들이 겹쳐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부딪혀버리면 서로 저음이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 킥도 한 번 더 다듬어 주는데, 얘 48을 올렸죠? 얘는 48을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포기한 48에서 베이스가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킥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킥에 치는 음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125, 127 부분. 그럼 얘는 베이스는 여기가 또 살잖아요. 이 137 부분이 또 베이스가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137을 킥이 포기를 해줘야 돼요. 베이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113 정도 쯤으로 갖다 놓고, 113을 베이스가 포기해야 돼요. 137. 어느 정도 베이스랑 킥을 좀 균형을 맞춰놓고 나서 베이스에다가 뭘 걸 거냐면, 여기 보면은 베이스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앱인데, 앱이란다.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이펙터인데, 전반적인 베이스의 모양을 좀 깎아줄 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서브 베이스를 올리면 저음이 굉장히 살아나고요. 저음이지만 트래블을 올리면 고음 역대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베이스의 모양을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베이스 음파의 모양을. 디스토션을 올리면 디스토션 먹은 소리도 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베이스를 만들어서 크게 안 부딪힐 정도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모나이저를 하나 좀 걸게요. 그리고 이 베이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는데,
저음에 버블을 걸면은 안 좋거든요. 이 공간상 저음에 버브가 걸리면 웅웅거리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냥 이대로 있으면 심심하니까 살짝만 걸게요. 살짝 공간만 약간 형성할 정도만. 역시 백클링 걸어주고, 딜레이는 걸 필요 없고 그냥 버브만 약간. 살짝만 있는 듯 마는 듯만. 그리고 이 이펙터는 좀 더 벌릴게요. S1 이미저라는 걸 걸어서 더 넓게 찰랑거릴 수 있게. 저 뒤쪽에서. 그럼 지금 악기 하나, 두 개, 베이스하고 피아노 두 개만 썼는데 뒤에 공간이 확 형성되는 룹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드럼 같은 경우도 따로 샌드로 보냅니다. 16번 채널을 드럼 채널로 써야겠네요. 드럼도 공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샌드를 걸어서 보냈고요. 얘도 똑같이 코러스를 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버브 계열을 걸 겁니다. 살짝 공간만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감이 형성되어 있는 4마디 루프가 완성이 됐죠. 근데 이제 계속 이것만 반복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곡을 꾸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L은 이제 패턴 방식이라는 걸 씁니다.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의 루프를 찍어 보면 요거 하나가 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마디를 내가 만든다 하면 이대로 이제 4마디가 같은 루프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패턴을 짤 때 이렇게 짜고 나서 드럼 패턴, 그리고 아까 이제 넣었던 이 피아노, 그리고 베이스, 이걸 다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 드럼 4마디를 해놓고 나서 패턴 하나를 다음 트랙에 찍은 다음에 요 부분, 요 피아노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Make Unique 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Make Unique. 이 Make Unique을 눌러주시면 얘가 패턴 2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패턴 1에서는 드럼만 남길 거니까 나머지 애들을 빼주시고, 패턴 2에서는 드럼은 위에 있으니까 드럼 애들을 빼주세요. 내가 뺄 것들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밑으로 내리면 같이 드래그가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X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위에는 드럼만 있고 밑에는 베이스와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 생겼죠. 여기서 베이스 패턴을 다시 분리할 거니까 역시 Make Unique을 해서 여기서는 베이스 패턴을 빼주고 여기서는 피아노 패턴을 빼주면, 이제 정렬을 좀 해줄게요. 자, 베이스 패턴을 위로 올렸어요. 그럼 이제 드럼,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4마디 룹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4번째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만 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4번째 것도 Make Unique 해서 4번째 것만 변화를 줍니다. 뭐 여기를 올릴까?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있는 네마디 룹의 분배빛, 로파이 빛을 대강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뭐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덧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뭐 브라스 샘플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을 거고. 볼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단음으로 잘라놓은 이제 브라스 샘플들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넣는다고 하면 역시 얘도 누르는 만큼 소리가 좀 나게 바꿉시다. 유닉 해서 베이스 없애주고, 일단은 이제 얘 두 개는 같은 브라스니까는 17번으로 같이 몰아놨고요. 이것도 좀 이퀄라이저를 볼게요. 가급적이면 중음대가 지금 이 피아노가 차있기 때문에, 피아노 패드가 차있기 때문에 중음대는 건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중음대는 좀 깎아줄게요. 소리가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만. 그리고 약간 힘을 좀 줄게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니까 물론 에코를 걸어도 되는데, 에코 딜레이를 걸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음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볼륨 조절을 직접 해서 에코 느낌을 냈어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역시 샌드로 다른 쪽으로 이펙트를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다가 코러스는 습관적으로 걸어요, 솔직히. 좀 풍성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펙트 채널에 따로 쓸 때는 습관적으로 겁니다. 크로스 딜레이, 딜레이를 핑퐁 딜레이가 아니라 약간 세츄레이트. 마지막 거에만 빠라바바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식으로 해서 약간 힘이 없게. 끊어지는 거보단 긴 게 나은 것 같네,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일렁거리면서 아련한 느낌이 나게 곡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계획하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로고송으로 쓰기는 되게 부적절한데? 딱 제 느낌이긴 한데 로고로 쓰기에는 너무 힘이 없는데? 곡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만들다 보면은 내 의도랑 딴 데로 가. 이제 그 느낌에 계속 이렇게 빠져들면서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 브라스도 물론 저도 샘플에서 딴 거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 좀 로우 파일을 만들게요. 여기다가는 다른 테이블 좀 걸어볼까요? 테이블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도 좀 아날로그한 느낌을 내주는 적인데 이것도 느낌 되게 괜찮네요. 여기 약간 우는 느낌이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변화를 줄게요. 너무 같은 게 반복되니까 재미없다. 이제 하이햇도 조금 같이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이것도 조금 바꿔볼게요. 진짜 옛날 느낌처럼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이걸로 갈 건데 물론 이제 이 위에 있는 하이햇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19번에 배정을 좀 해주고요. 얘를 이쪽으로 끌어올 거예요. 드럼 쪽으로 끌어올 겁니다. 끌어왔으면 여기는 이제 오픈 하이햇으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껴주고 얘를 빼줘야 되겠죠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나왔다가 이 하이햇을 다시 치려고 그러면 얘는 딱 꺼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스테레오 소스인 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를 바꾸고 소리가 딱 나왔다가 뚝 끊어지게 이렇게 바꿀 거고요. 얘를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5 컷을 해주면요 이걸로 그루핑을 해줄 거예요. 그룹을 얘를 5-5로 똑같이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왔다가 이 음표가 다시 나오면은 얘가 5-5로 똑같이 플레이 그룹으로 되기 때문에 뚝 멈춰버려요. 이걸로 그러니까 얘 플레이하는 걸로 얘 플레이하는 거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역시 컬라이저로 좀 조절을 해줍시다. 오픈 하이햇은 약간 왼쪽에서 나오는 게 낫겠죠. 하얀으로 왼쪽으로 줍니다. 확 왼쪽으로 가게. 네,
그래서 지금 약 한 1시간 정도, 원래 혼자 그냥 만들면 한 30분이면 만드는데 이것저것 설명을 하다 보니까 4마디 룹 정도의 붐백 로우파이 비트 만드는 걸 같이 좀 보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방식에서 이렇게 채널 나눠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뽑아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전혀 도움 안 된다, 저 새끼 이상한 거 한다 싶으시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악기라든지 이런 거 볼륨 컨트롤 하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이 방법이 더 쉬워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기법들이 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갈고 닦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법,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정립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른이 TV 비트메이킹 여기서 끝.